네, 참 신나는 날이죠. 이런 날만 계속되면 좋은데, 국내 시장이 작년과 달리 올해는 1월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현대로템, 삼양식품 같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로템과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양식품은 오늘 14.9%, 15% 정도 양봉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실적 때문이에요.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5% 급증,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4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3% 증가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터지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면서 주가가 로켓처럼 올라가 버리는 멋진 하루를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저한테는 또 짜릿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2023년 8월, 2023년 8월입니다. 이때 제가 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 방송에 나가서 삼양식품을 얘기했거든요. 조금 생뚱맞지만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8월에 어느 금요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니까 이제 휴일 쉬고 월요일 날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라면 회사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라면 회사 그러면은 내수 종목으로서 그냥 실적 뭐 나름 있으니까 뭐 조금 잘 안정적이고 그런 흐름이었지, 식품 회사가, 라면 회사가 그것도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때려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 다들 놀랬죠 그때. 저도 놀랬고 뭐지? 그때부터가 바로 삼양식품이 수출주로 변신할 당시였어요. 그때 상한가 때리는 가격이 17만 6,900원. 와, 다들 난리였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 상한가 때리는 가격에 감히 살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2023년에 사놓고 지금까지 놔뒀으면 이게 몇 배를 갔을까? 이게 종가가 80만 9천 원이에요. 지금 100만 원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상한가 때리기 전이 10만 원 정도 했어요. 100만 원 갈 것 같아. 이게 텐베거 주식입니다. 몇 년 만에요? 2년도 안 걸렸어요. 100만 원. 강력한 기업. 텐베거 기업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놀라운 기업이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17%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폭등을 했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똑같아요. 이것도 삼양식품도 거래량 대량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대규모 동반 매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거래 터지는 과정에 사상 최고치 장대 양봉 똑같습니다. 공통점은요, 사상 최초로 매출액이 4조를 돌파했어요. 현대로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특히 영업이익이 4,5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급증. 똑같죠. 뭔가 똑같죠. 자, 삼양식품과 현대로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기업들이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양식품과 그럼 현대로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뭐한 회사입니까? 라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관적으로. 현대로템은요, 물론 전동차도 만들긴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탱크, K2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품회사와 방산회사예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강력한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수출주입니다. 수출주. 내수 시장이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아니고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출주냐? 강력한 수출주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상품을 갖고 있느냐? 둘 다 갖고 있어요. 삼양식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닭볶음면, 그거 하나로 재패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소스도 따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대로템은 독보적인 상품을 갖고 있는가? K2 탱크를 가지고 있죠. 탱크 만드는 기업들 많습니다. 라면 만드는 기업 많아요. 근데
불닭볶음면은 삼양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K2 탱크는 탱크도 수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 다 각자 탱크를 다 만듭니다. 미국, 영국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탱크인데 왜 독보적인가? 가성비 최강이에요. 지금 탱크는 세대로 분류를 하면 3세대에서 한 3.5세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4세대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무인화된 탱크, 아마 그게 4세대가 될 겁니다. 지금은 능동형 방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자기적인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걸 3.5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5세대라고. 지금 K2 탱크가 3.5세대인데 3.5세대 중에서 가장 싸고 성능이 독보적이다. 거기다가 배달까지 빨라요. 배달까지. 지금 탱크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독보적인 어떤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분단국가잖아요. 북한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이 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방위력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K9이라든지 K210 같은 어떤 대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찍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품성이 독보적인 두 개의 어떤 회사가 지금 나란히 있다는 거죠. 삼양식품도 독보적인 상품, 불닭볶음면, K2 탱크를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여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불닭볶음면은 지금도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은 현재도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 공장 늘린다고 얘기 나왔죠. 라면 시장에 삼양식품 라면의 어떤 성장성은 지금 미국이 더 큽니다. 더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근데 왜 중국 공장을 먼저 짓는가? 중국 시장이 훨씬 큽니다. 삼양식품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훨씬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K2 탱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외친 게 있지 않습니까? 니들 나라 방어는 니들이 해라. 나는 나토에 빠질 수도 있다. 돈 안 되면 나는 방어 안 해주겠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힘약한 국가들은 언제든지 강대국에서 쳐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예전 소련이 해체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시에 안전보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반납하면서 그걸 안전보장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나라는 맞을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스스로 방위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국방비를 다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토 국가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지금 국방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죠. 폴란드가 지금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K2 탱크 2차 수주가 곧 앞두고 있다. 이게 정설이죠. 곧 앞두고 있어요. 2차분. 그리고 그 주변의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도 가성비 최강의 우리 한국 K9은 물론이고, 물론 K9은 딴 곳에서 만들지만 K2 탱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지금도 굉장히 넘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워낙에 험악한 꼴을 봤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무기는 갖고 있어야 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가성비 최강의 한국 무기가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통 현대로템 그러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탱크만 파는 줄 알지만은 그 사업만인 줄 알지만은 다른 게 많죠. 전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주 항공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사업, 우주 항공청이 추진하는 그 사업에 현대로템이 들어가 있다고요. 모르신 분도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스페이스X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 핵심 기술을 우리도 지금 연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기술을 현대로템이 갖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봇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다양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아직도 밸류가 낮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주가 올라갈 때 퍼밸류가 보통 30배, 40배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두 개 기업들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도 밸류가 20배가 안 돼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밸류가 10배 중반 조금 넘어서나 마나 그럴 겁니다. 둘 다. 중반이 현대로템은 중반도 안 돼. 삼양은 중반을 넘어설 겁니다. 20배가 안 돼요. 지금도. 주가가 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볼 게 있나요? 이미 답이 나왔는데. 자, 요런 강력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2025년 대박주 찾기. 그 대박주, 2025년의 대박주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어요. 둘 다. 삼양식품, 현대로템. 적정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는가. 돈 잘 벌고 밸류가 싸요. 적정 밸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죠. 아무리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뭐 100배, 200배, 300배 이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20배가 안 돼요. 그리고 수급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수급 경쟁력이 뭡니까? 돈이 빨려 들어가는 그 경쟁력,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것. 제일 어그로 끄는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실적인데 최근에 테마주를 보면 실적 없이도 끌어당기죠. 뭡니까? 뉴스 플로우가 계속 있어야 돼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얘기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K2탱크 우리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 뭐 트럼프 관련주다 얘기도 있고.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수급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대박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오늘 거래를 동반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둘 다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국내 시장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국내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영상 국장 복귀는 진흥순 이라는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 토양 속에서 삼양식품이나 현대로템 같은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죠. 지금은 어떤 구간인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오늘 국장 복귀는 진흥순 이겠지요. 네, 이겠지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과 현대로템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렸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힌트는 드렸습니다. 저거 갖고 있어야죠. 예, 없으신 분들 배 아프지 않습니까? 저런 종목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죠. 자, 좋은 시장에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수익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익이 날 때, 가능할 때, 때가 왔을 때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지금은 수익을 낼 때다. 자, 그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